갑시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중세국어는요 고려 때부터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중세국어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입니다. 뭐 조선 시대를 지칭한다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는 쉽겠지만 중세는 고려부터 16세기 후반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이에 한 번 정도 나누는 거였지, 뭐를 기점으로? 훈민정음을 기점으로 한번 컷하고 가는 것 뿐이죠. 근데 시작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라고 착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 했지만 국어의 중심이 동남방언에서 중부방언으로 옮겨졌다. 이것도 여러 번 했죠. 자, 우리 비분조름은 성조를 표기하는 방식은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방점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얘들아, 높낮이라고 표현되는 건 당연히 맞아, 성조니까. 근데 이거 페이크 넣을 때 우리 선지들에서 강세라고 페이크 많이 집어넣어져 있었잖아. 강세,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혹할 수 있어요. 자, 방점이 없어, 이런 게 평성인데 혹시 몰라서 그냥 적어는 놨습니다. PPT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안이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냥 평성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가 뭔가 뉘앙스가 좀 딱 봐도 느낌이 와요. 자, 평성이면 그냥 가장 편안하잖아. 그냥 편안한 안자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기억해 버리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낮은 소리고요. 현대국어에서 어떤 음이 됐지, 시우야? 반음이 됐죠. 자, 방점은요, 얘가 바로 무슨 성? 거성이죠. 그러니까 거의장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거성이니까 거의장, 높은 소리고요. 얘 또한 현대국어의 단음입니다. 그러면 현대국어 장음이 되는 애는 누구다? 상성이다라는 거죠. 방점 2개 찍힌 애가 이제 상성이었고요. 얘가 화이거입니다. 뭔가 화이 하면 약간 상이 하이 하는 느낌. HIGH 약간 하이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그냥 찰나 기억하고 있으면 돼. 혹시 언급이 됐을 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간만 외워. 화이가 약간 높은 거다. 자, 그래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게 상성. 그래서 현대국어의 장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과 발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외워야 돼. 자, 우지야, 하는 말이 길어, 타는 말이 길어? 하는 말이 길죠. 하는 말이 길어요? 괜찮아. 시간이 외우면 돼 오늘. 하는 말이 길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상성일까 평성일까? 하는 말이 상성. 그렇지. 하는 말이 뭐 이것까지 구분할까 싶은데 평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국어 장음 단음으로 연결이 된다까지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말과 발은 학교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발은 어떻게 될까? 자, 지호야, 발은 어떤 발이 길까? 신체의 발이 길까? 신체 발이 장음이죠. 반음이죠. 그죠? 신체 발이 이제 거성입니다. 얘가 짧고요. 커튼 발이 길어요. 그래서 얘네는 외웁시다. 말, 발. 자, 그리고 입성은요, 우리가 초기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기 혼자 생긴 게 좀 달라요. 다른 애들은 안이화, 뭐 거의장, 화이거 약간 요런 재질인데 얘 혼자 막 약간 뭐 애가 뭔가 촉새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좀 빨리 닿는 소리, 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닿는 소리, 입성, 약간 스타카초처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받침이 뭐인 게 입성이야? 재영아? 그렇지. 기역, 디귿, 기읍, 시옷이에요. 근데 아니 민규 아까 쓴 거는 그거야. 삽. 그래서 삽 받침이랑 입성 받침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드브스가 입성입니다. 그래서 받침 그드브스인 단어가 입성 빠르게 닿는 소리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락 같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받침이 시옷이네? 그러면 입성이야. 입성은 그드브스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점 하나 찍혔네. 그러면 얘 뭐가 되는 거야? 거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 입성에 대해서는 방점으로 표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나왔을 땐 좀 세모를 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입성을 방점으로 표기하는 건 아니나 학교 PPT 보면 입성은 점이 1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냥 점을 타지 않는다. 점 개수랑은 별 상관이 없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으로 표기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절음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절음문 파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열이 전반적으로 생겼다? 된소리 계열이 생겼다. 이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순경음 비읍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 텐데요. 순경음 비읍은 유성 마찰음에 해당합니다. 우리 V 소리인지 Z 소리인지 이거 우리 팀 구분 못할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경음 비읍에 대한 선지들이 빠졌을 때 우리가 다 적절한 선지들로 봐야 되는 애들 한번 훑어볼 텐데요. 순경음 비읍은요. 비읍이 울림소리 사이에서 사용이 되면 순경음 비읍으로 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울림소리 사이에서 사용되는 비읍이라고 언급이 돼도 똑같 맞고요. 비읍 불규칙 활용의 어간에서 순경음 비읍이 나왔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비읍 불규칙 활용의 어간이다 라고 해도 적절한 선지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연서. 자, 연서가 어떤 거야? 세로로 이어서 적는 걸 연서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연서는 총 4가지가 있었어요. 미음, 이음, 피읍, 이음, 쌍비읍, 이음, 그 다음 비읍, 이음 이렇게 연서가 총 4종류인데요. 4개 중에 우리가 순경음 비읍만 따로 막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요. 연서 중 유일하게 고유어 표기에 사용되기 때문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언제만 쓰여? 그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이럴 때만 쓰이니까 우리는 거의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경음 비읍 소멸 3단계라고 나눠서 우리가 3개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모음과 반모음 요거 구분하자. 나도 지난번에 한번 답 부를 때 반모음이랑 단모음 구분 안 해서 불렀던 적 있는데 자 다시 정정할게요. 단모음이랑 반모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예 탈락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음으로 교체된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이기는 하나 우리가 아마 오늘 숙제 때 만나봤을 거예요. 숙제 다들 풀어오시면 음가 없는 이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음가가 없다라는 설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탈락이랑 똑같은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음으로 교체됐다 이러면 틀린 선지지만 음가 없는 이음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오면 정답일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가 없는 이응은 탈락이나 준비 없으니까 오늘 그 선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은 할게요. 자, 어쨌든 순경음 비읍이 탈락되는 케이스가 있죠. 이 케이스는 뭐 고의 같은 케이스. 이거 이응으로 교체됐다라는 표현이 아닌 탈락됐다라는 워딩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때 이응은 음운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음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단모음 오우로 교체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단모음 오우로 교체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모음 오우가 이제 W가 되겠죠. 단모음으로 교체되는 게 우리의 그 서울 케이스가 이 단모음 교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셔블이라고 되어 있었던 이 친구를 서셔울이라고 근대국어 때 바뀌잖아. 요거는 단모음으로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예시에, PPT 예시에 이런 단어도 같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로 읽으면 될까? 오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순경음 비읍을 그냥 아예 단모음 오로 바꿔가지고 앞말이 양성모음이니까 이때 양성모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보면 해석하면 용이하겠죠? 그래서 하오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다. 요거까지 알아놓읍시다. 단모음 오우로 바뀌는 게 이제 용언의 비읍 불규칙 활용 케이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런 애들 뭐라고 읽으니까 더 워라고 읽어요. 우리 단모음 W랑 단모음의 차이는 다 알죠? 하우가 무슨 뜻이야? 하오는 그냥 아마 내 생각에 그냥 예시로 들어가 있긴 한데 어미로 사용되는 하오 지칭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넘어가서 여린을 가자. 자, 여린 이웃은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동국정음식 표기에 주로 사용이 됐고요. 여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알아놓읍시다. 관형격 조사나 사이소리 부호로 활용이 됐어요. 자, 그리고 관형 사용 어미와 함께 쓰여서 된소리 부호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는 놓아야 해요. 된소리 부호로 기능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였어? 홀빼 같은 거 뒷말 된소리 되게 일어나죠. 그래서 홀빼 뒷말이 된소리 되게 일어납니다 라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번 끊어서 읽는다 라는 절음 부호 이 당시에 뭐 띄어쓰기가 없었으니까 할 놈이가 이제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절음 부호로 기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린 이웃은 좀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었다.
자, 그다음 반치음은 다시 유성 마찰음으로 들어갑니다. 즈 소리가 나는 친구였고요. 역시나 울림소리 사이에서 사용이 되는 친구고요. 시옷 불규칙 활용. 우리 시옷 불규칙 활용 어떤 거 있었어? 뭐 그따 이런 거에서 그어로 활용되는 단어들 있었죠. 그때 시옷 대신 이제 반치음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옷 불규칙 활용에 이제 용어의 어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사이소리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합성어에 뭐 사이 시옷 적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 사이에 뭐를 적는 거야? 추가로 반치음을 더 적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눈이랑 물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반치음을 적거나 임금과 말씀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반치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겠고요. 반치음은요, 이제 소멸 단계가 총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탈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로 교체? 시옷으로 교체. 탈락되는 케이스는요, 자, 우리 이제 이음 교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교체랑 탈락은 다른 말이라는 거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아으로 읽거나 처음으로 읽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할 거고 반치음이 시옷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죠. 시옷으로 교체되는 게 한숨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예디응 가볼게요. 자, 예디응은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이 돼? 주로 종성에 사용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초성에도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뭐 서너말음이 있었던 거 보면 기억할 수 있겠죠. 초성에서 사용될 때 음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연주야? 있었어요.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뭔가 상상할 수 없는 발음이겠지만 초성의 응 소리를 냈던 거야. 그래서 그칠이 이까 같은 경우에 발음을 내면 뭐 그칠이 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뭐 정확하게 살릴 수는 없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디응이 소멸될 때는요 구분을 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예디응이 원래 종성에 있었던 예디응 같은 경우에는 뭐로 형태가 바뀌었어? 이응으로 형태가 바뀐 거야. 이건 탈락이라고 보면 돼, 안 돼? 얘는 탈락이 아닙니다. 이응으로 형태가 바뀐 거야. 받침의 이응은 어차피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놓고서 탈락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이응으로 바뀌는 것.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표기가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디응은 표기는 사라졌으나 소리는 유지가 됩니다. 현대국어 받침에 오는 이응이랑 이 당시 예디응의 발음은 완벽하게 동일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소멸하지 않았고요. 그냥 형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위에 있는 꼬다리만 사라졌다. 자, 그래서 뭐 중생이 될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소리가 사라지죠. 순경음 비읍에 해당하는 의 소리 사라졌고요. 그 다음 여린 이웃에 해당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반치음도 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디응은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현대국어까지 당연히. 그냥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런데 초성에 오는 예디응은 그냥 소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성에 오는 예디응은 이제 탈락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멸. 음가도 사라지죠. 초성에 원래 발음은 이응을 했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 발음을 빼버리거든. 그래서 니이다라고 그냥 읽어버린다면 이건 초성에 오는 이응. 옛날엔 니잉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니이다 이렇게 읽는다는 것. 소리 자체를 꺼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사라졌다. 요거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요쪽 파트 좀 딥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자음 제자 원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 한번 채워봅시다. 자, 한 30초 드려볼게요. 옛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가봅시다. 한번 어느 정도 채웠는지 구경 한번 갔다 올게요. 와, 잘 외웠죠? 네, 가봅시다. 아설순치 후 순서고요. 각각이 뭐 나타내는지도 아셔야겠죠? 아가 어금니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은 이제 혀설일 거고, 수는 입술순, 치는 이치자, 그 다음에 후는 목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제 원리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면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목구멍을 이렇게 막는 모양을 보고 기억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설이 이제 니은이 이렇게 혀끝 그 입천장에 닿는 요 뒤에 있는 잇몸에 닿는 걸 보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사실 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조음과는 크게 다를 바는 없기는 합니다. 잇몸 소리라는 점에서. 그다음 수는 입술 소리, 입술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치가 이빨 사이에 있는 이 틈을 보고 시옷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후는 이제 목구멍을 보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그냥 막사라가 이제 기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기본자를 무슨 원리에 따라서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가획을 하죠. 자, 가획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 소리가 세져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려요. 그래서 소리가 세지게 이제 하나를 짝대기를 그을 때마다 커지는데요. 그 다음에 드트, 그 다음 뭐 브프, 즈츠, 이런 식으로 가획을 하면서 점점 소리가 세지게 이제 가획자를 만들었어. 근데 가획자를 만들고 나서 이제 다른 소리들, 이건 뭔가 생긴 걸 만들 때 획을 긋기는 그었는데 소리가 세지지 않아. 그럼 얘는 좀 별도의 방식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체자죠. 이체자에 들어가는 게 예디음, 그 다음 리을, 그리고 반치읍, 요렇게 총 세 종류가 이체자에 들어갑니다. 이체자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학교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우리 이육 수능에서 출제됐던 요 포인트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세국어에는 경국의 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읒, 치읒, 쌍지읒 같은 경우 즈츠츠가 우리 현대국어의 경국의 음인데 이거 자체를 애시당초 치음에서 발음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빨 소리로 발음을 해서 아마 현대의 즈츠츠와는 발음이 달랐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약간 시옷과 가까운 소리가 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빨에서 나는 치음과 흡사한 소리로 이제 발음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발음은 좀 달랐을 거다까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현대국어에 없는 모음 보도록 할게요. 아래아죠. 아래아의 원래 발음이 어땠나? 아와 오의 중간 발음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아와 오의 중간이니까.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아래아와 정확한 소리를 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래아의 소리도 역시나 소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남아있는 건 예디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소리도 다 사라졌어. 자, 그럼 얘가 이제 그런 표기상에 소멸되는 단계. 자, 어떻게 소멸됐는지 우리 현준이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자. 16세기에는 어디에 위치한 아래아가? 두 번째 줄. 그렇지.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위치한 아래아가 뭐로 바뀌지? 으로. 그럼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한 게 18세기에 뭐로 바뀌죠? 아로 바뀝니다. 잘했고요. 우리 이 가을이랑 마음 바뀌는 케이스는 이제 너무 잘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반치음 먼저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순서죠. 반치음 먼저 없어졌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소멸 순서는 이미 다 외웠겠지만 뭐 짚어 때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중세 때 모든 아래아가 소멸됐다 이러면 X겠죠? 우리가 근대까지 넘어와서도 아래아는 존재했고요. 아래아가 사실 형태가 제일 마지막에 없어졌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현대국어는 아래아가 소실함에 따라 모음조화가 완전히 어겨졌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어겨졌다까지는 O야. 근데 완전이면 X예요.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완전 안 지켜진 건 아니죠. 얼추 지켜지긴 해요. 지금도 한 60% 정도 지켜지고 40%가 어겨진 것 뿐이니까요. 자, 그 다음 모음 제자 원리. 요거 오랜만에 보죠. 천지인 삼재. 네, 요 친구들 볼 텐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딥하게 얘기해 볼 게 합성과 합용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상제 원리는 뭐야? 상형입니다. 각각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이걸 우주 자연의 원리를 본땄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천지인 삼재는 우주 자연이니까. 자, 기본자 상형의 원리고 우리 하늘을 본따서 만든 게 뭘까? 우리의 민규야. 아래야. 땅을 본딴 게? 그치. 사람을 본딴 게? 잘했습니다. 요게 기본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초출자를 만드는데요. 이걸 진짜 내실까 싶은 생각은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걸 아마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제 여러 필기본을 받아본 바로는 느낌상 그냥 그거 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죄의가 앞에 오는 거냐 뒤에 오는 거냐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 언급만 해볼게요. 합성의 원리랑 합용의 원리를 구분하셨거든요. 자, 합성의 원리, 초출자, 대출자는 합성의 원리고요. 이제 그 다른 이중 모음들이 합용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합성의 원리 구분하는 걸 처음 보기는 했는데, 자, 요 친구와 요 친구를 합쳐가지고 뭘 만든 거야? 그러니까 기본자에다가 아래아를 덧붙여서 만든 걸 뭐라고 보는 거야? 합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자에다가 아래아를 하나 더해서 오를 만들고, 기본자에다가 아래아를 하나 더해서 우를 만들고, 기본자에다가 아래아를 하나 더해서 아를 만들고, 기본자에다가 또 아래아를 반대쪽으로 더해서 어를 만들었죠. 요게 합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해. 그게 또 역시나 합성의 원리. 아래아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초출자와 제출자는 합성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 케이스가 이제 합용의 원리인데, 합용의 원리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본자들을 서로 아래 하나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고 볶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종류들을 그냥 막 다 합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랑 원래 있었던 이제 초출자랑 갑자기 기본자를 만들어서 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우랑 이를 합쳐서 초출자랑 이제 기본자를 합쳐서 위를 만들다거나, 요런 애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이제 용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요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런 애들을 합성, 얘를 합용. 네, 모음끼리 글자를 더해서 쓰는 거고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추가 이중모음, 얘네들 싹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어요. 그래서 의가 이중모음인 건 현대국어도 마찬가지니까 어려울 거 없고요. 그래도 반모음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는요, 반모음 이가 뒤에 달려있는 친구고, 아이는 아에다가 반모음 이 붙은 거라 그랬어. 그래서 얘도 반모음 이가 뒤에 붙어 있어요. 어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에다가 반모음 이가 뒤에 붙었고, 위도 현대국어에선 반모음이지만 이때는 오에다가 반모음 이 붙은 거라고 했고, 위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 거야? 얘는 죄에다가 어에다가 죄이겠죠. 그러니까 이에다가 어가 붙고 또다시 이가 붙은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얘도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모음 이에다가 아에다가 이가 한 번 더 붙는 거죠. 중세국어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 왜냐면 얘네들이 반모음이 아니니까. 그 다음 와워 외외는 뭐 현대국어랑 비슷한데요. 와는요 뭐 똑같죠? 반모음 오에다가 아가 붙었고, 그 다음 워도 반모음 우에다가 어가 붙었고, 그 다음 외는요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모음 오에다가 아가 붙은 상태에서 이가 한 번 더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또한 마찬가지로 반모음 우에다가 어가 붙은 상태로 반모음 이가 한 번 더 붙는 걸로 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모음 이의 위치 정도만 알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마도 이제 주격조사나 이런 거 결합할 때 이건 결합되는 이중모음일까 안 되는 이중모음일까 정도로 걸고 넘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중모음인 건 맞아요. 얘네들은 이중모음이기는 하나
얘는 J가 앞에 있어, 반모음이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뭐가 결합할 때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짝대기라는 주격조사가 결합할 때 신경 쓸 게 없는 친구들이다 라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래도 학교에서 다뤘던 건데 내가 언급 안 했었던 내용이라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연서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편하네요.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연서는 우리가 자음을 어떻게 세로로 이어 쓰는 걸 연서라고 불렀었죠. 근데 연서들은요, 오만 거 아래 그냥 다 이음을 덧붙이는 건 아니고 무브프프 보면 알겠지만 순음 아래, 입술 소리 아래에 이음을 표기해서 입술 가벼운 소리다라는 게 이제 뭐 텍스트에 아마 여러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입술 뭐 가벼운 소리 막 이러면서 적혀 있는 텍스트 있었죠. 입술 가벼운 소리를 냅니다. 그게 연서고요. 연서가 뭐 초성에 와도 어조자음군이기는 한데 연철되는 순경은 비읍이 초성에 오는 경우는 이제 또 해당하지 않아서 사실상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어서 한번 적어는 놨습니다. 자, 연서들은 대체로 동국정운식에서만 사용되고 누구만 순경은 비읍만 이제 우리 고유어에서 사용이 됐다. 병서 파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병서는 우리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있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있었죠. 가로로 약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얘 뭐라고 부르지? 각장돼서 각자 다른 건? 합용병서. 너무 잘했습니다. 각자병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끄트프스지 현대국어에도 있는 된소리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히읗이 두 번 온다거나 이응이 두 번 오는 병서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 합용병서는 이제 초성에 오게 되면 이걸 그냥 어조자음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묘한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단 명지구는 모두 그냥 초성에 오면 어조자음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만 발음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요거 너무 중요하죠. 자, 시옷개, 비읍개, 비읍시옷개. 이제는 발음 우리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옷개는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예린아? 된소리로 했어요. 자, 그러면 비읍개는 발음 어떻게 하지? 두 개 다 발음해요. 그럼 비읍시옷개는? 된소리랑 비읍. 그렇지, 맞아. 된소리랑 비읍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예시로 발음을 한번 적어드리면요. 스궁 요렇게 적혀 있는 거는 뭐라고 발음을 할 거야? 꿈이라고 발음을 했다. 중세 때도. 그럼 요 친구는 발음을 어떻게 했냐? 브득이라고 발음을 한 거죠. 두 개 다 발음을 한 거예요. 비읍과 디귿을 둘 다 발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 시옷개 같은 경우에는 비읍은 살리고요. 뒤에를 시옷개랑 똑같이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 이렇게 앞에 비읍 살려서 발음하고 뒤에 거를 그냥 된소리로 발음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발음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가 소멸하는 단계는요. 시옷개는 우리 근대국어 때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지? 우리 시옷개 다 엄청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 근데 비읍개나 비읍시옷개는 사라졌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사라졌던 건 아니고 뭐로 바뀌었던 거야? 요 비읍개랑 비읍시옷개는 근대로 오면서 시옷개로 통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읍 디귿 같은 게 뭐로 바뀌고 시옷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읍 시옷 디귿은 그냥 비읍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시옷개로 통일이 돼요. 꿈은 근대까지 쭉 유지되다가 현대로 오면서 꿈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얘네들은 시옷개로 한번 바뀌고 그 다음 현대로 오면서 형태가 뭐 지금의 형태인 뜻과 뭐 때가 됐겠죠. 근대 때 시옷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뭐 된소리가 된 거죠. 표기 자체가. 좋아요. 요 정도 좀 비슷하게 볼 게 있었고 사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다시 다 복습하는 것들입니다. 자, 받침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받침은요. 창제 원리가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창제 원리 자체를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우리가 원래 자음자를 만들 때는 뭐 모양을 본다서 자음을 만든다. 초성 글자를 만든다였고 중성자는 모음으로 만들었고 종성자는 따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가 된 거지. 왜냐하면 초성이랑 어차피 똑같이 쓸 거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돼. 그게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초성자는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다. 자, 근데 창제초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발음 표기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표기도 다 달랐었죠.
그래서 한번 단계별로 보면 창제초 때는 뭐로 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읗이나 뭐 키읔 같은 게 사용된 케이스는 확인이 불가능하기는 한데요. 제약 없이 다 썼을 거야. 자, 그럼 이건 모든 자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형태를 표의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 발음에 대해서는 견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창제초 때 발음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게 좀 없어요. 자료마다 좀 다 다르게 주장을 해서. 근데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표기했다는 건 우리가 표기 문서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요. 요거를 일단 우리 지약사 교과서는 표의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의가 뭐야? 형태 음소. 그게 바로 뭐야?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가 있으면 어법에 맞게 적는다. 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이였으면 원래 여우를 뭐 여로 썼으면 요거 살려서 적는다라는 거야. 발음은 이렇게 뭐 이 당시에 났던지 안 났던지 어쨌든 여우를 맨 처음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꽃도 맨 처음에 지읒 받침으로 쓰기 시작했었고 요런 형태를 이제 고정해서 적었던 게 창제초인데 아 이거 발음을 우리가 다 발음하지 않는데 굳이 이거 다 써야 될까? 너무 복잡한데 하면서 나온 게 뭐가 된다? 팔중성 가조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팔중성으로 표현하는 게 충분하다. 그래서 팔중성법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팔중성법은 그냥 발음대로 그냥 좀 알아서 그냥 이게 8개로 심플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팔중성 가조동이잖아. 팔중성에 해당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근데 이응이 예비응이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팔중성으로 썼고 발음도 가나다라 마바사 아예요. 이응은 뭐 종성 이응이랑 똑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응으로 그냥 쓸게요. 자 가나다라 마바사로 다 발음을 한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기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표기랑 발음이 100%. 그럼 얘는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표음주의인 거죠, 여기서부터. 오늘은 완벽하게 이쪽을 납득하고 갑시다. 왜 종부초는 일단 그냥 안 되면 종부초는 그냥 추가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견해가 다 나뉘는데 지약사 교과서는 표의로 가는 겁니다. 형태소를 어쨌든 밝혀 적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약사 교과서 입장에서는 달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발음은 시옷으로 했을 텐데 혹은 뭐 디귿으로 했을 텐데 근데 표기를 지읒과 반침으로 적었던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표의주의고 어법에 맞게고 형태소를 밝혀 적게고 다른 말로 다 바꿨을 때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우리 쇼부 보자. 이게 표음주의잖아. 표음주의는 발음과 표기를 같게 가자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디귿과 시옷을 다르게 발음했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디귿 받침이 있었으면 뭐 뜻이라고 쳐보면 뭐 뿌듯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을 했는데 만약에 시옷이야. 얘를 이제 이 당시에는 시옷으로 바꿔서 적었죠. 그럼 얘는 모고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거나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어. 이게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표기와 일치하니까 표음주의고 이런 걸 음소적이다 라고 다른 말로 부르는 거고요. 받침 시옷과 디귿의 표기는 달랐고요. 받침 그 예비음이었다는 것까지. 백꽃이랑 여의갓은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우리 지읒이었던 거 시옷으로 교체해서 적었고요. 여의갓도 마찬가지야. 반침이었던 거 시옷으로 적고 치읓도 그냥 시옷으로 적어요. 그래서 백꽃, 여의갓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국어 7종성법이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좀 줄 텐데요. 근대국어 7종성법 얘들아 일단은 내가 유추하기에 선생님이 설명하신 의도가 아까 전에 내가 이거 이렇게 설명하셨던데 다시 한번 여쭤봐 라고 설명하셨던 의도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표음주의라는 걸 얘기하시려다가 살짝 꼬이신 게 아닐까라고 유추는 하거든요. 자, 표음주의인 건 맞으나 표기와 발음은 달랐습니다. 표음주인 건 맞아. 근데 표기랑 발음이 달랐어. 그게 뭔 소리냐? 그냥
똑같이 이때부터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디귿의 발음과 시옷의 발음이 일치해요. 둘 다 뭐로 발음나? 디귿으로 발음나요. 근데 글자는 뭐로 써? 시옷으로 쓸 거야. 알겠지? 아예 우리 최종 성법 자체가 기역, 니을, 리을, 미음, 미읍, 시옷이죠. 예디음 없어졌고요. 근데 발음은 뭘로 했다? 현대국어랑 똑같아. 바느다랑 물방울로 발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디귿과 시옷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 과거에 디귿과 시옷으로 적혀 있었던 걸 발음을 디귿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표기를 없애버린 거야. 자,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디귿 케이스에서는 그냥 이 당시에 뭐 잠깐 한 일시적으로 디귿과 뭐 시옷의 발음을 뭐 애매하다 보니까 뭐 시옷으로 적는 걸로 그냥 통일을 했을 뿐이지 어쨌든 표음주의라는 점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칠종성법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가 바뀐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걸 어법에 맞게 적게 된 건 아니잖아. 소리대로 적되 그냥 받침 표기법에 일시적 혼란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표음주의예요. 받침 표기와 받침 발음이 조금 다르기는 했으나 표음주의야. 이걸 보면서 표의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게 좀 이해를 한번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표기는 시옷, 발음은 디귿, 예디응은 소실, 음가는 소리는 바뀌지 않았으나 그냥 형태가 바뀐 거죠. 그리고 현대국어는 표의주의예요. 현대국어는 근데 물론 표음주의, 표의주의가 좀 섞여 있기는 하나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표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자, 그럼 연철, 중철, 분철 가기 전에 우리 맨 끝에 있는 현대국어 표의주의적 성격만 갖는다. 이거 OX 한번 보고 가자. 자, 그 페이지의 맨 아래 보면 현대국어는 표의주의적 성격만 갖는다. OX. 요건 X예요. 현대국어 여러분 맞춤법 했던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봐. 그때 우리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 경우도 있고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국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받침표기법 자체를 봤을 때 표의주의에 해당하겠지만 하지만 우리 어떤 거 있어? 본뜻에서 멀어지면 뭐 소리대로 적는다 이런 거 있었잖아. 노름 이런 단어들은 소리대로 적었잖아. 그래서 표의주의적 성격만 갖는다. 또 이러면 X. 완벽하게 이해하고 유도리 있게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철, 중철, 분철 요거는 이제 또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자, 연철은요 이어 적히고요. 표음주의죠. 소리대로 적는 거니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개념이 헷갈리면 표음주의는 기본적으로 소리와 발음이 그냥 비슷한 거 그걸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표의주의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형태, 어형을 살리기 위해서 표기와 이제 그 발음이 좀 다른 걸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철이 표의주의고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형태음소적 원리라고 부르는 친구죠. 형태음소적 원리. 그다음 뭐 그냥 거듭 적힌 과속이다. 이건 다 알죠? 말싸미, 말쌈이, 말쌈미 뭐 이렇게 적는 거.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슬슬 피곤해. 자, 좋아. 자, 조사 파트는요. 한번 쭉 기타 채워봅시다.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요. 조사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사골이 나올 지경이죠.
요건 뭘까? 쉽죠? 자, 조사 봅시다. 자, 조사는 주격조사, 그 다음 목적격조사, 그 다음 관용격조사, 그 다음 부사격조사, 그 다음 서술격조사, 그 다음 목격조사 이렇게 쫙 있을 거예요. 조사 이름 헷갈리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자, 주격조사 이 짝대기 영형태고요. 이 영형태는요, 이나 반모음 이 뒤죠. 그래서 반모음 이 뒤다. 그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여러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야는 뭐가 온다? 반모음 2로 끝나 안 끝나? 반모음 2로 끝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 야는 어떻게 분석되니까? 2랑 R로 분석이 되니까. 끄트머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조사가 뭐가 붙는 거야? 짝대기가 붙는 거지. 근데 애 같은 애들은 반모음 2로 끝나는 케이스로 해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로 분석이 되니까? A 플러스 2니까. 그러니까 영형태가 오게 되는 거죠.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나 반모음 이 뒤에는 그래서 영형태를 쓴다. 불휘는 원래 불휘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목적격 조사는요. 뭐 자음 뒤냐 모음 뒤냐에 따라 좀 다른 거 알죠? 요거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밥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아 자음 뒤에서는 을이나 알을 쓸 거고 모음 뒤에서 랄이나 느를 쓰겠구나. 근데 리을이 달려있죠? 이 리을은 뭐냐? 현대국어에서도 똑같이 쓰는 거라고 했었어. 널 사랑해 이런 거랑 똑같이 우리 그냥 앞말에 받침 없을 때는 리을만 붙여서 준말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하잖아. 이게 중세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하나 정도는 성질 냈을 거야. 이걸로 페이크 넣는 거. 근데 이건 속으면 안 된다 그랬지. 자, 딸알이야.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목적격 조사가 온 거라 그랬어? 누구 차례지? 민준아? 그렇지, 알이 온 거라고 했어. 이거 르알이 왔다. 목적격조사 랄 쓰였어. 이거 절대 안 되고 목적격조사 알 쓰인 거야. 요번 문제 숙제에도 똑같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앞팀 애가 근데 또 그걸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오열을 했지 어제. 자, 어쨌든 관형격조사 가봅시다. 관형격조사는요 유정명사 양성, 유정명사 음성, 그 다음 무정명사거나 유정명사 높임 뭐 다 구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부사격조사도 까먹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뭐 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기는 하나. 음성모음 뒤면 주로 어이에, 양성모음이면 아이에, 이모음 뒤면 여이에 이런 식으로 쓰이기는 한다. 근데 부사격조사는 형태가 참 다양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단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술격 조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당시에는 종결 어미로 다 대신 라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다라고 적힌 것보다 여러분이 이라 이런 식으로 적힌 케이스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주격 조사랑 형태가 동일합니다. 자음 뒤에서는 이라,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라, 그 다음에 이나 반모음 뒤에서는 영형태고 그냥 라만 붙는 꼴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라라는 거 뭐 보배 뿌리 아니고 내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요. 보배이다 뭐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불휘를 바꾼 막판에 내가 예시를 바꾼 것 같아요. 뿌리이다가 아니라 보배이다 이런 뜻인데요. 보배라는 말에다가 라만 붙어 있지만 조사는 뭐가 쓰였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였다고 봐야 돼. 갑자기 막 이상하게 보조사 라가 붙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이건 그냥 영형태인 상태에서 이다의 형태로 실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인 거지. 보베라라고 적혀 있으면 사실 서술격 조사인 걸 확 체감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혹격 조사는 잘 알다시피 하가 원래 형태예요. 히읗 종성 체언에서 히읗 넘어간 거 아니라 원래 형태가 하야. 높임의 의미일 때 쓰고요. 현대 국어처럼 아나 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다음 뭐 이어나 뭐 짝대기 여, 영형태 이런 식으로도 실현이 되기는 했다. 그 다음 보조사는 현대국어랑 똑같은데 이제 양성모음 버전이 추가가 된 거죠. 영형태는 주격조사가 일단 있는 걸로 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관형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인 거지. 근데 형태가 의애인데 부사격 조사일 때가 되게 많아요. 무정명사에 의애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면 뭐 부사격 조사겠죠. 왜냐면 관역격 조사에서는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이 올 테니까. 근데 이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질 거야? 현대어 해석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너러바위 알페라고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의애의 형태, 의애가 들어가 있기는 하나 현대국어 해석하면 뭐로 해석돼? 넓은 바위 앞애로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격조사2는요 옵션이 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주격조사일 수도 있고요. 이나 짝대기는 주격조사일 수도 있고 관형격조사일 수도 있고 부사격조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션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 뜻을 실험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해서 세린아, 요거는 무슨 격조사일까? 그렇지. 요건 관형격조사예요. 제 뜻을 실험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는 제가 지금 뒤에 있는 뜻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형격조사로 사용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서유라, 옛 성인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 이때 사용된 이는 무슨 격조사일까? 그렇지. 요건 또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이도 있고 관형격 조사 이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봐라. 넘어갑시다. 시제. 시제도 한번 빙한 쪽 풀어봅시다. 오늘은 중간에 5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오늘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형태를 그냥 생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호하게 안 내셨겠지만 뭐 생략 일단 존재한다. 왜냐면 주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만 사용이 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됐다 정도로만 읽자라는 뜻이죠. 이건 또 좀 아파. 우리는 다음 주에 맞아.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업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죠? 다음 주에 언제 수업한다고 했어? 카톡 봤지 그치? 금요일 학교 끝나자마자 12시. 금요일 12시예요. 우리 근데 물리를 보지. 아니야 물리 안 봐요. 물리 안 보는데. 아나 물리 안 보는구나. 밥 먹고 하면 되지 그치?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물리 보는 애들이 문제인 거야. 자, 난 물리를 본다. 손. 그랬다. 밥이야. 근데 진짜 밥 먹을 시간만 주시면 안 돼요? 물리 끝나면 밥 먹고 몇 분이야? 밥 먹고 1시? 아니 뭐 왜냐면 근데 12시 반까지도 못 왔어. 12시 반까지 못 왔을 때 밥 먹고 12시 반까지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면 근데 물리에서 1시부터 5시간 1시부터 5시. 오케이. 1시부터 5시. 좋아. 그럼 1시부터 5시로 가자. 자, 우리 금요일에 1시부터 5시. 전체 다 모일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인어로 반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전체가 다 모여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40명이 수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집어넣어 봐야 알 것 같은데 저쪽 본관 교실이 지금 몇 명 수용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본관에 리모델링 했대. 너희 가봤어? 공간이 있어? 아무것도 바뀐 거 없었는데 어제. 그래? 어제까지 없었어?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바뀐 게. 수업 옆에서 하나? 네? 수업 아니 수업 여기. 아 그래? 그치, 나도 안 가봤는데 난 저쪽 안 가서 너무 오래됐어 이어폰가. 어쨌든 이제 저 건물에 교실을 하나를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뭐 그 교회가 몇 명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해보고 더 넓은 교실로 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여러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뭘 키지 않았어? 히터를 안 켰어. 놀랍게도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반팔 안에 이제 반팔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듣다가 더우면 벗을 수 있게 그때 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때 뭘 할 것 같아? 뭐 이어서 총정리하면서 이제 기출도 한번 풀겠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 짚고 하면 끝입니다. 이날 졸지 않게끔. 그치, 우리 다 밤새 볼 거 아니야. 그 전날 세 개가 암기 과목이잖아. 그치, 그날 물리, 학통, 그리고 또 뭐야? 확통만 한 사람 있어? 난 확통. 그럼 푹 주무시고 오시겠네요. 확통은 솔직히 이미 주사위 던져놨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자, 좋아요. 확통. 요번에는 그럼 그거겠네요. 확률이 아니라 통계? 그거 어렵잖아. 그 막 자르고 막. 나 그거를 솔직히 막 몇 가지 잘 이해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막 이런 거 그치. 요거 좀 어려웠었어. 근데 그냥 문제 풀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좋아요. 나는 이제 뭐 할 말은 없죠. 나형 시대였기 때문에 수학은 할 말은 없는데 맨날 애들이 나보고 긁어. 막 나형이면 지금으로 치면 4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내가 4까지는 안 간다. 막 이러는데 나형 시대가 편하긴 했죠. 네, 가보자. 자, 시제 표현. 과거 시제는요, 옵션이 이제 두 개죠. 선어 발음을 안 쓰거나 나눠서 갈게요. 동사는 옵션이 두 개야. 동사일 때는 안 쓰거나 회상이면 더 쓰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면 선어 발음이 안 쓰거나 회상이면 더를 붙인다. 근데 형용사면 솔직히 더 써야죠. 그냥 모든 케이스에서 거의 다 더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에서 만약에 안 써버리면 뭐랑 똑같아져 버려? 현재 시제랑 똑같아져 버리잖아.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는 그냥 거의 다 90% 이상 덜을 붙였습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낼 거면. 자, 그래서 선어 발음을 쓰지 않거나 회상의 의미를 더하는 덜을 써서 표현했다. 근데 형용사는 그냥 다 덜을 붙였다. 그래서 하다. 이제 이 친구는 동사죠. do의 의미의 하다잖아. 아래가 같이 펴 있으면. 그래서 do의 의미의 하다는 동사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안 쓰기도 하고 덜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많다의 의미의 하다. 요건 형용사기 때문에 무조건 덜을 써야 되고, 두렵다도 형용사기 때문에 무조건 덜을 써서 과거 시제를 표현했겠죠. 자, 선어 발음이 더는요. 현대국어에서는 1인칭 주어는 선어 발음이 더를 안 쓰거든요. 왜냐면 내 상태를 내가 회상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1인칭 주어와 같이 쓰일 수 있었고요. 1인칭 주어랑 같이 쓰이면 자, 더랑 뭐가 만나면 오가 만나면 뭐가 된다 그랬지, 지우야? 더 플러스 오는? 너 헷갈리지? 당신이야. 더 플러스 오는? 지금 너 잘해. 다 그치? 알죠? 앞팀에서 도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했는데 역시나 다 아시네요. 다야. 알겠지? 더 플러스 오가 다다. 그래서 롱담 하다라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나를 쓰고요. 형용사는 안 써요. 이거 현대국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동사는 나를 쓰고 그 형용사는 아무것도 안 쓰고요. 나 같은 경우도 오랑 같이 붙어서 쓸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노로 쓴다. 나에다가 오 붙으니까. 자, 근데 이제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일 때는 선어 발음이 붙이지 않습니다. 미래 시제는요. 선어 발음이 뭐를 써? 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은아, 우리 이때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리는 현재 국어에서 선어 발음이 get은 뭐 추측도 하고 미래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오만 거 다 하잖아. 리는 어땠을까? 추측의 기는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의 기능도 리는 했습니다. 미래 시제도 나타내고 때에 따라 추측도 할 수 있고. 넘어갑시다. 높임. 자,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여요. 객체 높임은 어떤 문장 성분의 높이지 다가가? 그치,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고요. 그 다음 상대 높임은 이제 청자를 높일 거예요. 목적어 높이는 이제 객체 높임 나왔을 때 목적어인지 부서인지 이거 바꿔서 막 문제 내기도 하니까 꼭 들어가서 현대어 해석 보면서 목적어였는지 부서어였는지 체크하고 푸십시오. 자, 주체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들아 이건 그냥 이대로 외우기는 해야 돼. 시샤. 그러니까 이따로 일단은 가되
하지만 어쨌든 샤는 C 플러스 모음의 축약형이다를 플러스 알파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그 순간 잘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셔는 없어요. 알겠죠? 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시, 샤의 형태로만 들어갈 뿐이지 시랑 어가 합쳐진다고 셔가 되지는 않아. 시랑 어가 합쳐져도 샤가 돼. 알겠죠? 그 다음 개체 높임은요. 총 옵션이 3개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 쓸 수 있어요. 부사격 조사 꽤 있었습니다. 근데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깨서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부사격 조사 깨만 있었고요. 삽접잡이, 선어말 어미로 사용이 됐죠. 사비, 그스브흐고요. 자비 받침이 어떤 거지 현주야? 그렇지. 아 연주와 현주의 이름이 비슷하죠. 자 연주가 해주자. 자 드츠, 드트까지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자비, 느름은 모음. 울림소리에 모음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뒤에 울림소리가 오면 섭잡잡이 어떻게 실현돼? 순경은 비읍으로 실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늘 예시로 생각해보니까 울림소리가 올 때는 연음될 때밖에 예시를 안 줬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너희가 또 연음될 때만 맞다고 생각할까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울림소리 사이이기만 하면 다 순경은 비읍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뭐 모음이 올 때도 순경은 비읍을 사용을 하겠지만 모음이 아니라 미음이나 리을이나 미음이 와도 당연히 순경은 비읍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다. 자 그럼 묻에다가 아가 붙는 케이스일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하은아. 저요? 응. 그러니까 울림소리 들어갈 때요? 그치 울림소리가 아닐까? 아면. 울림소리. 그치 그러면 뭐가 올까? 그 순경은 아니 모르는 거야. 그 순경은 비밀다 같이 올 거고. 그 반칠. 그치. 에? 자 디귿이야 앞에가. 지 지읒이야. 그치. 요렇게 와야 돼. 아니 안 틀릴 거지 하나? 자 그치. 요 친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쓸 거야? 묻자와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연철 관계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 케이스는 여러 번 봤는데 뭐를 많이 안 봤어? 뒤에 돕다 같은 케이스는 뒤에 이제 니은이 왔을 때도 순경은 비읍이 온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요 친구는 비읍이니까 뭐가 와야겠어? 삽이 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가 역시나 울림소리니까 순경은 비읍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쓰겠죠. 도삽니 뭐 이런 식으로. 네. 저게 끝이에요? 네 끝. 근데 왜 칸이 2개예요? 아 그냥 이렇게 똑같이 복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는. 네. 진짜 웃긴다. 나의 글자가 누구야? 말해서 틀렸어? 얼마나 속상할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에 적합한 선어만 어미 또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지우. 자 지구야 얘는 뭐가 들어갈까? 이거요? 막. 삽. 삽 뜻은 끝까지 해주자. 삽. 자 그 보는 아, 잡. 바로 살려줘. 바로 살려주자. 뭔가 꼬였다. 즈압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삽잡 즈압 이런 식으로 선어만 어미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거 잘 채울 수 있죠. 넘어가서 특수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색다라는 단어였고 요거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아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삽다라는 단어였죠. 자 그다음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 우리 평서형일 때는 가은아 뭐 쓰지? 이. 그다음 의문문일 때는 이. 좋아요. 그리고 종결어미도 있었어요. 뭐 하슈셔츠 이런 거 있다고 했었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오도 있어요. 오는요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드러내는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요걸 내가 흔히 1인칭 주어 선어말 어미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대상 활용 선어말 어미라는 케이스도 있고 플러스 알파 5가 사용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상 활용 선어말 어미는요 관형 사용 어미 중에 피수식어가 목적어면 근데 심지어 그 관형절의 목적어면 그러니까 그 관형절을 풀 문장으로 했을 때 목적어로 들어가면 그때 사용하는 게 대상 활용 선어말 어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홀빼이셔도라고 했을 때 뭐 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형절을 풀 문장으로 풀었을 때 수식받는 게 목적어가 되는 거. 너희들 기억하지? 관계관형절 만들 때 수식받는 애가 생략대성분이잖아. 근데 그때 목적어면 오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낼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넘어갔어. 그리고 아마 내려면 그거 줄 거야. 보기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바가 아니야. 바가. 그치. 그 애는 거기서 주어인데. 자, 홀빼이셔도. 발을 하다. 그치. 아, 그건 거지. 너무 어려워. 그쵸. 어렵죠. 근데 아마 뭐 하다 보면 또 시험장에선 좀 너희 다 풀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자, 명사형 어미 가봅시다. 아, 명사형 어미 접선. 또 이것도 열심히 설명하신 걸 보면 요번에도 또 다시 한번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 접선이 또 구분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시험 때도 이거 가지고 몇 개 내셨던데 명사형 어미랑 명사파생 접선 별 어려움 없이 다 푼 것 같기는 한데 문제 구석구석 숨겨져 있었거든.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출제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명사형을 되게 사랑하셔. 자, 가봅시다. 우리 명사형 어미가 있고 명사파생 접사가 있어요. 자,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시우야. 얘는 용언이야 명사야? 용언이지. 근데 이제 명사파생 접사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이 당시에는 형태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둘 다 음기로 똑같지만 이 당시의 형태가 중세 때는 달랐고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사실 구분이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옴음이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옴음의 형태보다 음으로 암으로 확인되는 형태가 더 많잖아. 의가 탈락돼서 미음으로 실현되는 게 근대부터는 확실히 많아서 우리 근대 텍스트 분석할 때 이게 명사형 어미가 맞아 싶은 애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대부터는 이미 해석본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명사형 어미는 중세까지는 옴음으로, 그 다음 명사파생 접사를 양성일 때는 암, 음성일 때는 음으로 쓰기 시작했겠죠. 자,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 안다를 이제 내가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뭘 쓰는 거야? 안에다가 옴을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 다음 수매도 쓰다에다가 음이 붙어서 의가 탈락해서 수매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명사파생 접사가 붙은 케이스는요. 우리 이미 근데 현대국어에서 하나의 명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원래 어형을 생각해보면 원래 동사에서 나오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왔다라는 게 적다, 뭐 이르다, 도착하다 약간 아침이 새롭게 이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그 at이 있었어요. 이르다, 일찍이라는 뜻. 거기에다가 암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아침이라는 단어거든. 이런 것처럼 이제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고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열다라는 단어에다가 음이라는 접사를 붙여가지고 여름이라는, 그러니까 그 우리 현대국어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거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하자. 명사형 전성어미 하나 더 있었어요. D가 있었죠. D. 학교에서 설명했더라. 명사형 어미 D. 좋아요. PPT에도 있었고 필기에도 있었어요. 모든 반의 PPT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D가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았으니까 괜찮아. 내가 널 기억시켜주잖아. 자, D가 있어요. 이게 뭐냐? D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제한적일 때만 사용이 됩니다. 슬그다. 진짜. 그렇지. 학교에서 했지? 안 했어요. 했어. PPT 똑같이 적혀있었어. 그래서 어떤 애는 앞팀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질문했어. 근데 학교 선생님 필기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요? 이러면서. 근데 그 PPT 있는 거다 수업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 이러면서. 아 그래? 이거 몰라도 될 거 없었어?
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얘 이거- 자세한 것들 아 그래? 아 PPT 내용을 다 하지는 않았어. 이거 뭐 안 찍어도 되고 역시 무등이. 오. 얘 이거 기습은 안 돼. 근데 내가 누군가의 필기 있었는데. 내용. 써먹긴 했는데 강조하진 않았다. 아 근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정확히 언급하시진 않았어. 그럼 불안하니까 그냥 알아놓자. 뭐 우리 내 용량 많잖아 너희 다 지금. 내 용량이 없어. 너희 내 용량. 솔직히 너희 들으면 다 기억하잖아. 한번 들어보는 거지. 들으면 너희 또 시험장에서 기억해낼 거야. 이게 이제 야 이거 우리 팀, 우리 1등급 팀의 평균이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은 들으면 기억할 거니까요. 자, 스르다. 괜찮아. 한 번 들으면 이게 알잖아. 너희도 우리. 그렇지? 우리 다 비슷한 수준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한 번 들으면 기억난다니까. 자, 스르다, 어렵다, 교타. 그렇지? 요거 앞에 뒤가 붙었다. 그러니까 스르다, 어렵다, 교타 앞에서 이제 명사형 어미가 사용됐을 때 뒤로 실현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어렵디. 아니 어렵디가 아니라 이기디 어렵다. 이기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기디 어렵다. 그치 앞에서 어렵다, 슬흐다, 이제 교타 앞에서 뒤를 붙였었다. 이게 무슨 규칙이에요? 뭐 이거 이 당시에 썼던 규칙이죠. 아니 왜 걔네만 이해해요? 아마 기의 형태로 말을 비슷하게 했었으니까 기의 느낌에서 아마 기억 기계화가 적용되면서 기억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 한번 기억하면 한번 인식하면 너희 시험장에서 기억나. 걱정하지 마. 좋아. 그렇지. 아니 안 가고 싶어. 괜찮아. 너희 생각보다 너희를 믿어. 너희의 뇌는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한번 웃으면 기억나. 근데 웃으면 오빠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풀 때 기억난다니까. 자 가보자. 예시만 한번 볼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 그 짐을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 이런 걸 이기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고요. 아비 보디 슬히어 하더디 이런 친구를 보면 알겠지만 아비 보기가 슬퍼한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보기 슬퍼한다. 그 다음에 얼음 담은 그릇 안에 담가두면 가장 보기가 좋다. 이런 거 표현할 때 보기 좋다를 보디 좋다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럼 보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에? 어디? 아니 교타. 우리는 요거는 요 친구 뒤에 D가 붙는 게 아니라 요 서술어 앞에서 D가 붙는다. 그 D는 뭐예요? 보디가 교타 앞에 있어. 네? 교타 앞에. 번호 하기가 번호 하기가 그러니까 아빠 보기가 슬퍼서 그치? 그러니까 보기 아, 보기잖아요. 아, 그치. 이틀 어떤 거 이거 슬 그게 뒤에서 뒤가 이게 안 먹는 게 싫다고? 앞에서. 아, 그치, 그치. 아버지가 보기 싫어. 애 아버지가 보기 아버지가 보기가 아버지가 싫다. 보기. 아니 아 귀잖아. 그렇지. 명형대. 오. 자, 좋아요. 자, 그다음 괜찮아.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만 알아놓고요. 그다음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 접사 구분하는 거 가보도록 합시다. 야, 이런 거 잘 알죠, 얘들아? 첫 번째만 솔직히 알고 있으면 되죠. 명사형 어미는 주로 뭐의 수식을 받아?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거고, 명사파생 접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겠죠. 여러분들 현대어 해석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봐요. 재밌죠? 네, 꿈물꿈, 열매, 염, 한거령, 걸었음. 자, 요거를 이제 중세국어 버전으로 한번 써볼까요? 아, 스쿠브 말고 그냥 꿈으로 하셔도 돼. 스쿠브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꿈은 그냥 꿈. 그러니까 그 암음의 형태는 그냥 미음으로도 많이 실현을 했어요. 중세 때.
그렇지. 앞에 꿈이 꿈이. 꿈이랑 꿈을 꿈이에요. 아, 그쵸. 여기는 맞아요. 뒤에 있는 거. 원형이 왜? 네? 이게 아니야. 꿈이라는 왜 이거 쓰냐? 이 당시에 이게 아니야? 이게 꿈의 형태를 좀 다르게 쓰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뒤에 한 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인을 선생님 살려서 진짜 적었다. 왜 운이라는 게 하나 그러니까 왜 앞에 거는 웅이야? 왜 미음이냐? 앞에 거. 아니요? 앞에 거 웅이라는 거. 이거 아니야? 근데 의가 미음으로 만드는 거. 내 의탈락이라는 거야. 그게 있어. 아니 뭔? 그 의에서 의가 탈락해서 꿈으로 적는 거고 얘가 꿈. 과거 시에 애교리 걸어 뭐가 있니? 갑이다. 놀랍게도 이거 학교에서 했던데 예시까지. 네? 아니 백선 하셨어. PPT 때 있었어. 근데 막 열심히 듣던데? 근데 막 근데 누군가의 급훈이었어.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이었는데. 누구지? 언제 때? 누군지 몰라. 근데 급훈이 그거야. 본업은 공주. 본업은 공주가 입시는 취미가 저희 반입니다. 맞아. 좋아. 급훈이 그거더라고. 입시는 취미다. 근데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전이 왜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급훈이 되게 좋더라. 아무 말도 안 그거 우리 반에서 아니 우리 반이야. 그런 말 있다. 우리 반이야. 너희가 정한 거야? 어? 너희가 정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 이전 미나 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우리 거라니까. 아니 우리가 만든 건 아니야. 상반은 너 이반이 맞는 거야. 상반은 똑같아. 가볼게요. 자, 꿈은 꿈. 자, 물론 얘들아, 이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냥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중세 때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그냥 서술만 안 나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명사형 접사겠구나.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꿈이었겠죠? 꿈을 꿈. 요때 요거는 접사일 거예요. 접사 암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뭐 은아 아래하는 탈락해서 쓰기도 많이 썼으니까 주로 미음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해석을 보기는 봐야겠지만 아마 이제 미음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중세 국어까지는 접사의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연철되기 때문에 뭐 꿈을 꾸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즉 꿈을 꾸웅. 그다음 그 아래 건 꼬도 여기 똑같이 들어가요. 그다음 열매영. 열매는 열자에다가 접사 붙었으니까 여름일 거고. 근데 열미야. 그럼 열매는 요때는 동사잖아. 명사파생 접사가 아닌 어미겠지. 그러면 눈으로 들어가겠죠. 여름. 그다음 한 걸음 걸었음. 자, 이러면 한 걸음. 자, 네, 걸었음인데 우리 이 친구는 과거 시제지만 이거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없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걸음. 뭔 차이인지 알겠죠? 음이 들어갔으면 명사파생 접사, 음이 들어갔으면 어미겠고. 근데 제일 안전방은 일단 뭐다? 해석하라. 자, 효도의 마침이니라. 자, 마참이라고 되어 있네. 요것 또한 얘들아 맞다라는 동사에다가 암이 붙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는 명사파생 접사일까? 명사형 어미일까? 접사죠. 그치? 마침의 품사가 명사니까. 그치? 자, 그치. 의가 또 수식하고 있고. 그림 그리기에 늙음이 옴을 알지 못하나니.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때 그림은 해석을 보고 판단하셔도 상관없어요. 너희 시험 문제는 어차피 판단할 수 있냐 없냐로만 나올 거야. 자, 그림은 명사파생 접사가 붙은 걸까?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걸까? 우진아.
명사파생 접사. 그치. 자, 늙음이는 지호야? 명사형 전성. 그치. 이때 붙어 있으니까. 오물은 재용아? 명사형 전성. 그치.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오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옴을이어서 이때는 또 오가고 탈락 하나 했겠죠. 그런데 이때 얘들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용언 그 현대어 버전으로 생각해서 그냥 판단하시면 그게 제일 안전빵이겠죠. 어차피 현대어역 볼 거잖아.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 형태가 두 개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어역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꼴은 알고 있대.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 선생님, 근데 뭐야? 꿈을 있잖아요. 정말 요것도 탈락하지 않냐? 아니 근데 저기 우리가 음을 붙였는데 우가 된 거예요? 아, 요? 네. 아, 이 친구는 원형이 꾸다지. 네. 꾸다에다가 음을 붙였는데 뭐가 탈락했겠어? 의가 탈락했다. 의가 탈락해서 꿈의 형태로 실현이 됐다. 근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너희들이 하면 할 수 있는 건 뭐면 돼? 해석 보고 명사파생 접사계 어미게 요것만 가능하면 됩니다. 자, 의문형 렛츠고. 의문형 빨리 가자. 그리고 답 맞추고 좀 쉬자. 아예 그냥 푹 쉬자. 중간에 5분 쉴까? 자, 5분 쉽시다. 네, 5분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네, 5분 쉽시다 지금.